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변에 유독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끌리는 말투를 사용한다 라는 점인데요. 말투 하나로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발산하는 셈이죠. 말투에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성 저자의 말투만 바꿔 쓸 뿐인데와 함께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성공까지 하는 상위 1%만 몰래 알고 있던 말투의 비밀에 대해 살펴볼게요. 직접적으로 조언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질문하세요. 최근 직장이나 집단에서 꼰대라고 불리며 비호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일명 라떼형으로 이야기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행동이 있어요. 다름 아닌 조언질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신입사원이라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출근하는 게 좋아. 김사원,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휴가는 동남아보다는 일본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거야.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조언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무리 도움된다고 하더라도 요청을 한 게 아니니 불필요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조언은 원래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싶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죠. 예를 들어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다면 동남아보다는 일본이 좋다는 직장 상사의 말에 일본으로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나의 말에 반발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해답은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보고서를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해봐 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서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 원래는 어제 시킨 업무는 오늘 안에 끝내고 퇴근하도록 해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주말 내내 처리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보다 오늘 마무리하고 주말 동안 마음 편히 쉬는 건 어때? 원래는 휴가는 동남아보다 일본으로 가야 효과적일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휴가를 여러 번 가봤는데 동남아는 자리 비우는 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선택지더라고. 더 효율적이고 자리도 덜 비울 수 있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같은 말도 질문 형태로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전혀 다른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의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직접적인 조언을 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멀리하거나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질문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당신을 강요하는 사람이나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이 아닌 대화하고 싶은 사람, 다정한 사람, 자신을 위해 이야기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도 당신을 자연스레 더 많이 따르게 되겠죠.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말하세요. 사회생활, 학교생활 등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그 대상에게 주의를 줘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법칙과도 비슷한 논리인데요. 핵심만 전달하자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피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라는 메시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싫다 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번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항상 화내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평판을 듣고 있을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바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말할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늦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항상 나만 기다리잖아. 그런데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다음부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시에 오면 난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후배가 업무를 서툴게 처리했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거형으로는 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분명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걸 미래형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 거야. 네가 이걸 꼼꼼하게 봐줘야 나도 일하는 게 쉬워져. 어떤가요? 과거형과 미래형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쪽이 더 듣기 좋은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은 정해져 있죠.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주쳐야 한다거나 함께 일해야 하는 사이라면 거듭되는 불편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 간단하게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보세요. 나의 평판도 상대방의 태도도 모두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옳아요. 우리 주변에는 본인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틀린 정보를 들이밀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막무가내인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물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라는 말도 있듯이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회사 상사 또는 동료처럼 매일 마주쳐야 하거나 그 외에도 자주 봐야 하는 사이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당신이 옳습니다 입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일 테니까요. 당장에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만일 끝까지 모른다면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아무튼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 스스로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알든 모르든 그런 그에게 정답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대화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어 실수를 하게 되거나 상대방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 뿐이죠. 대신에 당신이 옳다 라며 상대를 안아주면 더는 실랑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예로 투정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아이에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보단 그래, 네 말이 맞아 라며 안아주면 이내 화가 사그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억지 부리는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진정부터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옳다 라는 말에는 당신의 지능이 나보다 높다 라는 뜻도 담겨 있어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열을 내던 사람도 이 말을 듣게 되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옳다고 말했다고 해서 끝까지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존중은 하되 문제가 된 부분에서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아요. 저였어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화만 낸다면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이 옳다 라는 말을 하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듯해요. 예상컨대 초중 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대학, 취업까지 상대평가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성장해온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옳다 라는 말 한마디로 부드러운 분위기부터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 보세요. 당연히 지금까지 이 화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옳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 화법으로 더욱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그리고 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음에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처음에 일단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면 상대의 반감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옳든 옳지 않든 일단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만의 의견을 내세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사용하세요. 사람들은 이따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본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낱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런데인데요. 여기까지 듣고 놀란 분들이 꽤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일상에서 꽤 자주 쓰는 단어가 왜? 라는 의문이 들 테니까요.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도 그런데를 사용하지 말라고 교정해주면
많은 교육생이 반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할 때 당신은 돈가스를 먹자고 했고, 연인은 영화를 보자고 했다고 해볼게요. 데이트를 마친 후 당신이 한 오늘 데이트 어땠어? 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돈가스 먹은 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영화 본 게 더 좋았어. 라고 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은연중에 당신이 제시한 돈가스 먹는 일정이 비교적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긴 머리를 짧게 잘라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친구에게 나 어때? 라고 물었는데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네. 그런데 긴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일상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그런 데를 남발하며 그로써 상대방에게 호감을 잃어가고 있음을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리고로 바꿔보길 권합니다. 분명 당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위에서 언급했던 그 문장을 다시 연습해 볼게요.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가스 먹은 거, 그런데 영화 본 게 더 좋았어. 라고 했다면 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가스 먹은 거 너무 좋았고 영화 본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어.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네. 그런데 긴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짧은 머리도 역시나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난 긴 머리도 좋았어. 어떠신가요? 그리고로 바꿨을 뿐인데 훨씬 더 기분 좋은 답변이 되었죠. 이것을 참고해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화해 보세요. 단번에 고치는 건 어렵겠지만 인지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덩달아 당신도 점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옳은 말이 아닌 친절한 말을 하세요. 바른말 또는 옳은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말이라는 뜻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긍정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쉬운 설명을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최근 체중이 늘어난 듯한 지인에게 요즘 살이 좀 쪘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죠. 실제로 그 사람이 살이 쪘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즉 바르고 옳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반갑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또 키가 큰 여자에게 A님은 여자치고 키가 정말 크네요. 부러워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온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즘 살이 좀 쪘네요 라고 했다면 후에는 얼굴이 부쩍 환해졌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A님은
여자치고 키가 정말 크네요. 부러워요. 라고 했다면 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A님은 비율이 정말 좋아요. 부러워요. 어떤가요?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친절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려고 하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처음 만난 상대에게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SNS를 둘러봐도 좋아요. 이는 곧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약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양은 냄비에 빠르게 끓은 찌개와 뚝배기에 천천히 달궈진 찌개의 맛이 다르듯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절함으로 다가간다면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 당신을 계속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따금 내가 좀 직설적이야. 나는 솔직한 게 강점이야.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라며 무례한 태도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른말, 옳은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들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바른말, 옳은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대신 친절함으로 다가가세요. 어느덧 나를 따르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외치세요. 이것만 끝나면. 인생의 힘든 상황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더 잔인한 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이것만 끝나면 이라고 외치면 단숨에 행복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필자 역시 매일 글을 써야 하는 작가, 1분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 조회수와 댓글, 팔로워, 광고주들을 관리해야 하는 인플루언서, 수백 명의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 세일즈 강사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니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합니다. 물론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래요. 그런데 대체로 괴로운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 진짜 출근하기 싫다.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의 말은 그 무엇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만 더 쌓을 뿐이죠. 대신 이것만 끝나면 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의욕도 북돋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휴식이다. 내일 일만 마무리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할까? 내일 하루만 그 사람을 보고 나면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 이 일이 마지막이야. 이 일을 해내고 나면 난 더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상황이 올 거야. 이 같은 유형의 말을 긍정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즉, 본인이 겪을 힘든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어려운 과제나 장애물 앞에서 이것만 끝나면 쉰다. 이것만 넘으면 더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며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한편 역피해의식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운과 보상을 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위기도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역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분명 이 사건이 나에게 발생한 이유가 있으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억만장자 클레멘트 스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어떠한 상황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대상이 당신을 괴롭혀도 얼마나 나를 크게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는 걸까? 라는 역피해의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만 끝나면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구간을 지나가 행복한 내일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이미 했다라고 외치세요. 인생의 기세가 달라집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홈쇼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나 좋은 결과만 마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매진이라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심각할 정도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매출 예감이 나쁠 때가 있어요. 가령 10일 연속 비가 온다고 예고한 다음 날에 자외선 차단 제품. 조류 독감이 한창일 때 닭고기가 그러합니다. 이때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있죠. 하지만 인생은 기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기는 기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이미 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에 필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다도 아닌 이미 했다를 외친다고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완료형이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멘탈 관리의 기초가 부정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긴장되는 상황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장치인 셈인 것이죠. 우리의 상상은 힘이 세서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가정과 관련한 고민이 함께 연상되지만 이미 했다 라고 말하면 목표를 완수한 나의 모습이 강하게 새겨져서 감정을 다스리기에도 탁월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메우려는 경향이 있어서 예정되지 않은 경로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한마디로 부정이 끼어든 자리에 긍정을 채워
부정을 빠르게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이미 했다라는 긍정 확언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부정의 기운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덕분입니다. 실제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확언을 습관적으로 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몰입형 혼잣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거리두기형 혼잣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민성, 괜찮아. 김민성, 잘하고 있어. 민성아, 좋아지고 있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전에 말했듯이 완료형으로 자기 자신에게 김민성, 이미 괜찮아졌어. 민성아, 이미 잘했어. 민성아, 이미 좋아졌어. 라고 해준다면 부정적 감정의 파도가 긍정적 파도로 변해 당신의 기세를 바꿔줍니다. 오늘은 김민성 저자의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영어, 방송, 강의 등 말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15년간의 내공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말 꿀팁들이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에 대한 예시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해결책도 결국은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말로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좋은 에너지를 전하며 나누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이 아닌 친절한 말을 사용하며 귀인들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